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비교적 큰 조정이 나왔는데, 빌미는 미국의 경제 지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 이게 이제 경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냐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5천 가구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정 상태,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수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6월이 98.7, 예상이 100 정도였는데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현황 지수는 147. 이제 현황 지수 같은 경우는 전달하고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대 지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66.4가 나오는데, 이게 201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 향후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8%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선행적으로 빠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 이슈가 또다시 부각이 되고,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오늘은 좀 매도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그리고 재료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가게에서 미래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지금 미리 소비하는 건 어렵다.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담을 줬고, 또 대형주들 변수도 있었잖아요. 독일 검찰이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했다더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크게 빠졌는데,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제 이 관련된 뉴스도 또 부담으로 작용했잖아요. 오늘 시가총액 탑10까지 다 빠졌거든요. 예, 시가총액 탑10까지 다 빠지고,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LG화학 이 종목만으로도 20포인트를 빼버렸어요. 지수 낙폭의 절반을 한 4종목 정도가 그냥 담당해 버리다 보니까, 지수가 도저히 이걸 뒤집어서 20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의 악재도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면역이 떨어질 시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유행될 가능성이 제기가 된 점도 역시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했던 건 대형주만 양시장에서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2%, 코스닥도 역시 2% 빠졌는데, 양시장에 공통적으로 뭐냐면 소형업종 지수는 또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워낙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고 신용장고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일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코스닥의 30분 분 차트거든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최대폭이 어디까지냐면, 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78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오겠구나, 그럼 800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투자들이 기술적 반등인데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 코스닥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플러스가 난 게 소형업종 지수잖아요. 근데 소형업종 지수도 사실은 오늘 저렇게 올랐어도 이제 직전에 어떤 추세 하락하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780을 넘어가야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됐죠. 금융투자가 최근에 워낙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특징이 최근에 코스피 3일 반등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풋을 그렇게 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수가 또 빠지니까 콜을 사고 풋을 팔고 굉장히 현란하게 좀 매매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했길래 뭘 많이 팔았나 봤더니 자동차주 2개만 한 1,400억 정도 팔았고, 여기 이제 LG화학을 더하면 이 세 종목이 외국인들 전체 순매도하고 비슷했거든요. 삼성전자 600억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3일째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주로 이제 자동차와 이제 LG화학에 집중이 됐다라는 점. 근데 이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돼서는 안 되죠. 오늘 단발로 끝나고
삼성전자는 다시 또 매수로 바뀌던가 매도가 대폭 줄던가 뭐 지금도 매도 줄이긴 했지만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그래도 핑계거리가 좀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뭐 이 매도가 다른 업종으로 커지고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외국도 오늘 매도가 조금은 의미를 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되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단계니까 좀 이후에 추이는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슈를 보면 일단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의 조정이 또 지표에서 이제 빌미를 찾았잖아요.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지표에서 나왔는데 이게 또 하루 지나면 PC 물가 지수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들이 그 지표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때는 지표 나오고 그 주요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중앙은행 회의가 이어지면서 터졌던 거였거든요. 특히 뭐 영국이라든가 특히 그때 스위스 금리 인상한 거 가지고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은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표에 대해서 또다시 민감해졌다라는 점.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편입을 하면 하반기 포트로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군들 시대가 좋은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미증시에서 빅테크주들이 3에서 5%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별거 아니야라고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빅테크주들이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오늘 경기 침체 우려되니까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져버렸잖아요. 무한 반복이에요. 금리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서 경기 침체 걱정했다가 또 빠지면 그게 완화됐다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주들이 좀 반전을 해주는지 요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는 뭐 풍력, 게임, 화장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차군단이 이제 로테이션 계속 들어오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차트 하나 또 보여드릴 거는 이게 이제 이머징 마켓 상반기에 이제 역대 많이 빠진 순서대로 나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98년도에 거의 20% 정도 상반기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이게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을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1994년도에만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는 우리도 당연히 빠졌겠죠. 근데 하반기에는 한 번 빼고 다 오르긴 했거든요. 이게 이제 빠지면서 올라갔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과거하고 사례가 다른 게 이제 지금 긴축이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예전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머징 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어떤 하락이 이번에 만들어졌고 우리 시장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라든가 수급의 변화는 계속해서 잘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